앞틱 너브 얘기할게요. 지금 라이트 아이볼을 잘라서 본 그림이죠. 가장 속에 있는 것이 레티너, 그 바깥에 코로이드, 그리고 스클리러가 있습니다. 레티너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앞틱 너브죠. 레티너에 보니까 리셉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뿔처럼 그린 거예요. 코온셀. 그 다음 것은 막대처럼 그렸어요. 라드셀이에요. 코온셀은 레티너의 센터에 있어요. 레티너의 센터는 포비어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을 보잖아요. 한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은 레티너의 센터, 즉 포비어에 가서 상을 맺어요. 그리고 콘셀은 주로 컬러를 이렇게 느낍니다. 이것을 CCC라고 외우죠. 라드셀은 반대예요. 센터에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컬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브라이트니스, 명암을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밝은 데서는 콘셀이 빛깔을 느끼는 거고, 어두운 데서는 라드셀이 명암을 느끼는 거예요. 콘셀, 라드셀이 아주 짧은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긴 뉴런하고 시냅스를 해요. 얘네들이 앞틱 너브를 따라서 쭉 나갑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는 콘셀, 라드셀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뉴런이 있고, 다음에 셋째 뉴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례가 반대예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레티너는 투명하거든요. 아이볼 속이 까만 것은 코로이드가 까맣기 때문이에요. 빛이 한마디로 그 자극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셈이죠. 이것이 앞틱 너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앞틱 하이에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앞틱 트랙. 자, 여기 너브 셀 바디가 있어요. 그리고 너브 파이버가 뒤로 가죠. 일부는 데코세이션을 안 하고 일부는 데코세이션을 해요. 물론 앞틱 하이에즘에서. 코온셀, 라드셀은 이름 그대로 세포예요. 리셉터 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리셉터가 독립된 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독립된 셀이라는 것이 좀 특이해요. 얘네들이 뉴런이 아니라면은 얘네들이 첫째 뉴런이죠. 그 다음에 쭉쭉 가는 거는 둘째 뉴런이에요. 이 그림에서 첫째 뉴런은 안 그리고 둘째 뉴런만 그린 거예요. 둘째 뉴런 중에 일부는 데코세이션 안 했지만은 일부는 데코세이션을 했어요. 센소리 패스웨이에서 둘째 뉴런이 데코세이션 한다는 것은 낯이 익죠. 자, 둘째 뉴런이 셀러머스로 가야 되죠. 실제로 셀러머스로 가요. 이것을 레터럴 조니큘리트 뉴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땐 뭐예요? 레터럴 조니큘리트 바디예요. 이것은 셀러머스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벤트럴 파스테로 레터럴 뉴클레우스하고 동급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셋째 뉴런이죠. 셋째 뉴런은 서리브랄 코텍스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미 배운 거하고 잘 들어맞잖아요.
optic radiation 자, 실선이니까 위에 있겠어요? 아래에 있겠어요? 위에 있어야 돼요. in parietal lobe. 자, 이것이 optic radiation in temporal lobe예요. 얘는 캘코라인 썰커스의 위에 있는 자이로스로 가고,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캘코라인 썰커스의 아래에 있는 자이로스로 가요. 뒤통수를 세게 때리면은 악시피탈 로브가 다칠 수 있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눈앞이 깜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이로스가 다쳤을 때. 여기가 끊어졌어요. 앞틱 너브가. 오른쪽 눈 못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틱 카이에즘 바로 뒤에 피투이터리 글랜드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종양이 잘 생기거든요. 종양이 생기면은 점점점 커지면서 앞틱 카이에즘을 눌러요. 그 결과는 얘랑 얘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레티나의 상이 맺어질 때 점대칭 된다는 거. 예? 여러분들 볼록 거울 갖고 여기다 놓으면은 형광등이 바닥에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점대칭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이게 끊어졌을 때 얘가 일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얘기는 얘를 못 본다는 얘기죠. 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못 봐요. 경주하는 말이 이제 한눈 팔면은 곤란하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정면은 보는데 왼쪽 오른쪽 가쪽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이 됩니다. 이것을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라고 합니다. 앞틱 트랙을 끊었어요. 자, 오른쪽 눈에서 왼쪽 못 봐요. 다음에 왼쪽 눈에서 역시 왼쪽을 못 봐요. 얘도 왼쪽을 못 보고 얘도 왼쪽을 못 봐요. 한마디로 장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끊어져야지 장님이 되는 거죠. 한쪽만 끊어지면은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 요것만 끊었어요. 둘 다 끊는다면은 얘 끊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따라서 그건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요것만 끊었어요. 얘는 얘보다 위에 있어요. 따라서 얘도 얘보다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얘보다 여기에서도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점대칭이라고 한 거 있지 않았죠? 자, 결론은 얘가 끊어지면은 오른쪽 눈에서 왼쪽 아랫부분이 안 보여요. 왼쪽 눈에서도 왼쪽 아랫부분이 안 보여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또 이제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시야라고 치면은 이제까지 이것을 얘기했어요. 왼쪽이 안 보이느냐, 오른쪽이 안 보이느냐, 위가 안 보이느냐, 아래가 안 보이느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보이냐, 그 주변이 안 보이느냐. 그거는 생략할게요. 이것을 비주얼 패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이 앞틱 너브는 일반적인 센서리 패스웨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외죠. 리셉터가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틱 너브는 다른 스파이널 너브 그리고 크레니얼 너브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다른 점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알팩토리 너브 보세요. 이게 보통 센서리 패스웨이랑 비슷해요? 아니죠. 일단 뉴런이 2개밖에 없잖아요. 센소리는 3개로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데코세이션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이제까지 배운 거랑 전혀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 알팩토리 너브는 다른 크레니얼 너브, 스파이널 너브랑 많이 달라요. 결론은 뭐냐? 알팩토리 너브와 앞틱 너브는 페리퍼럴 너브가 아니라 센트럴 너브에 속해요. 알팩토리 앞틱 너브는 크레니얼 너브의 일부고 따라서 페리퍼럴 너브의 일부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는 얘기예요. 관점에 따라서 얘네들은 페리퍼럴 너브가 되기도 하고 센트럴 너브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트럴 너브와 페리퍼럴 너브의 경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쓸만한 것이 파이어메이터예요.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는 파이어메이터에 쌓여 있죠. 따라서 센트럴 러브예요. 크레니얼 러브랑 스파이널 러브는 파이어메이터에 쌓여 있지 않아요. 보기를 들어 도살 루트, 벤트럴 루트, 파이어메이터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걔네들은 페리퍼럴 러브예요.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알팩토리 너브, 앞틱 너브는 파이어메이터에 쌓여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센트럴 러브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좀 더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브레인이 뻗어나간 것이에요. 테렌세팔론이 쭉 앞으로 뻗어나간 것이 알팩토리 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틱 너브는 셀러머스하고 이어지잖아요. 다이앤엔세팔론이 뻗어나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이니까 더 위에 있을 테고 따라서 테렌세팔론이 뻗어나가고 2번이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다이앤엔세팔론이 뻗어나간 것이고 그리고 얘는 보통 센서리 너브의 규칙을 따르질 않죠. 얘도 그 규칙을 완전히 따르진 않았어요. 센트럴 너브니까. 1번, 2번 신경은 센트럴 너브라고 해도 맞고 페리퍼럴 너브라고 해도 맞습니다. 이것이 앞틱 트랙이에요. 앞틱 트랙이 레터럴 저니큘리트 바디도 맞는데 뉴런을 그릴 때는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 요 레터럴 저니큘리트 뉴클리오스에서 캘커라인 썰커스 주변 자이러스로 가죠. 그런데 이 앞틱 트랙의 일부는 요 브레인스템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것은 슈피리어 콜리큘러스예요. 슈피리어,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를 묶어서 텍텀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부위를 프리텍털 에리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뉴클리오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뉴라는 여기에 있는 뉴클리오스에 가서 또 시냅스를 해요. 요 뉴클리오스를 에딩거 베스트펄 뉴클리오스라고 합니다. 에딩거 베스트펄 뉴클리오스에서 신경이 나가요. 미드브레인에서 이 홈을 인터피덩큘러 파서예요. 인터피덩큘러 파서에서 나가는 신경이니까 이거는 마땅히 아큘러 모토 너브예요. 자, 이것이 여기 가서 또 시냅스를 해요. 페리퍼럴 너브에 있는 너브 셀바디니까 실리에리 갱글리온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뉴란이 눈에 있는 스핑크터 퓨펄리로 가요.
그 근육 사이에 퓨펄이 있죠. 이 사람이 밝은 빛을 봤어요. 그 밝은 빛은 물론 캘컬라인 썰커스 주변으로 가요. 그런데 그 자극의 일부는 이것을 거쳐서 결국 스핑크터 퓨필리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스핑크터 퓨필리가 마땅히 수축해야죠. 밝은 빛을 봤으니까. 이 아큐러 모터 너브는 패러심퍼세틱 너브에 속하잖아요. 따라서 이 신경이 이 퓨필을 작게 만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이것을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추었을 때 오른쪽 퓨필이 작아져요. 그것을 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 눈에만 빛을 비추었는데 왼쪽 퓨필도 작아져요. 그것을 인더렉트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합니다. 프리텍탈 에리어에서 일어난 뉴런의 일부는 데커세이션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생기는 거죠. 까닭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 말고 데커세이션이 또 한 번 있다는 이야기죠. 악틱 하이에즘에서 데커세이션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끊어지면은 둘 중에 무엇이 없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 라이트 리플렉스 경로를 보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리진 않았지만은 퓨필을 크게도 할 수 있죠. 그것은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죠. 서비칼 갱글리온에서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아터리를 따라서 이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은 스핑크터 퓨필리가 아니라 딜레이터 퓨필리를 자극해갖고 수축시켜갖고 퓨필을 크게 만들죠. 그건 이 그림에다가 안 그렸어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아주 가까운 것을 봤어요. 그것을 캘컬라인 썰커스 주변에서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뉴런 하나가 에딩거 베스트펄 뉴클레우스를 자극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눈으로 가거든요. 이때 이것은 실리에리 머슬이에요. 자, 여기 아이볼을 이렇게 잘라서 봤습니다. 이것이 렌즈예요. 자, 렌즈 앞에 있는 것이 마땅히 아이리스죠. 아이리스에 있는 것이 스핑크터 퓨필리죠. 렌즈를 붙잡고 있는 것을 실리에리 바디라고 해요. 실리에리 바디에 있는 근육이 바로 실리에리 머슬입니다. 실리에리 머슬이 수축을 하면은 렌즈가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가까운 것을 보았을 때 초점이 맞습니다. 그것을 어카머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스핑크터 퓨필리라고 했고 또 지금은 실리에리 머슬이라고 했어요. 예, 이 신경이 두 근육을 다 수축을 시키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은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한 신경이 모든 근육을 다 이렇게 수축시키는 것이 마땅해요. 가까운 곳을 볼 때 어카모데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때 퓨필도 함께 작아져요. 퓨필이 작아지는 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을 볼 때 퓨필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실리에리 머슬이 수축하면서 스핑크터 퓨필리도 함께 수축하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카모데이션에 필요한 요 신경은 프리텍탈 에리어를 지나지 않습니다. 프리텍탈 에리어가 망가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라이트 리플렉스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어카모데이션은 생기겠죠. 어카모데이션은 여기를 거치지 않으니까. 프리텍탈 에리어가 망가지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독이에요. 시펄리스. 매독을 전염시키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상대방한테 리플렉스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어카모데이션을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은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외워요. 아큐러 모토 너브 이야기할게요. 에딩거 베스트펄 뉴클리어스. 이거 실리에리 갱글리온. 물론 실리에리 머슬로 가니까 실리에리 갱글리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것은 그냥 아큐러 모토 뉴런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다 로어 모토 뉴런인데, 그렇죠. 이것이 어퍼 모토 뉴런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퍼 모토 뉴런은 세리브랄 코텍스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얘는 뉴런이 두 개가 있고 얘는 하나만 있어요. 따라서 얘는 스무스 머슬을 지배하고 얘는 스켈리탈 머슬을 지배하겠죠. 스켈리탈 머슬, 아이볼을 움직이는 근육 6개 중에 4개가 맞아요. 아이볼을 움직이는 근육 6개 중에 하나는 4번이 지배하고 또 하나는 6번이 지배하잖아요. 나머지 4개를 요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지금 이쪽은 스켈리탈 머슬로 가는 거, 이쪽은 스무스 머슬로 가는 걸 그렸는데 실제로는 둘 다 오른쪽 왼쪽에 다 있겠죠. 에딩거 베스트펄 뉴클리오스는 아큐러 모토 뉴클리오스의 도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페리 에퀴덕털 그레이 매터에 있어요. 뉴클리오스가 그레이 매터인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